안녕하세요. 저희는 외교부 1일 인턴 그리고 5조 조별 활동 콘텐츠를 위해 이곳에 와 있는데요. 네, 성은파랑님, 저희가 도착한 이곳은 어디인가요? 딱 보니까 국가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 외교부에 와 있는데요. 외교부는 국제사회와 소통하며 신뢰와 협력을 만들어가는 곳인데요. 네, 오늘 저희 5조가 외교부에서 하루 동안 국적 업무를 체험을 해보면서 외교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일일 사수를 맡은 정책 홍보 담당관실의 장소민 행정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대변인실 소속으로서 세 가지 미션을 제가 사수로서 여러분께 드릴 건데요. 처음으로는 대변인님이 기자님들과 함께 정례 브리핑을 하시는 게 있어요. 브리핑을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시면서 브리핑 하시는 모습을 실제로 보시면서 좀 대변인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해외안전 상황실이랑 협업을 해서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관련 그 해양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캠페인이 있는데요. 그거에 회의에 참여를 하셔서 좀 아이디어를 샘솟는 아이디어를 좀 자랑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랑 같이 정책 홍보 담당관실의 1일 인턴으로서 앞으로 외교부가 잘 나가기 위한 그런 정책 홍보, 또 샘솟는 아이디어, 젊은 아이디어를 또 마음껏 뽐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키운 모파랑. 모파랑의 파릇파릇한 아이디어를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목요일에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연 외교장관은 2월 4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이번 회의는 미 국무부가 처음으로 주최하는 핵심 광물 분야 장관급 회의로서 조 장관은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와 광물 보유국 등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상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OBS 이현진 기자입니다. 저 재외독부청 서울 이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외교부가 공모를 통해서 독부청 입지를 어쨌든 인천으로 결정을 했는데 청장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외교부가 특정 감사를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떤 입장일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외교부가 동부청의 전 안착을 위해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도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독부청 이전과 관련돼서는 독부청과 기본적으로 인천시 간에 관련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외교부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관련돼서는 해당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안녕하세요. 김성수 기자입니다. 어제 유엔사에서 DNC법과 관련해서 정전협정과 상충된다는 방점을 내놨는데 혹시 외교부 입장 있으신지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회의 입법 권한을 존중을 하며 관련 법안은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을 하면서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 입장입니다. 아울러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안에는 엄청 엄숙한 분위기였는데요.
외교부의 정전협정 그리고 재해동 포청 이전 등 중요한 외교부 이슈를 다루고 국민들에게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자들도 열심히 사전 조사를 한 질문들이 돋보였고 또 외교부도 이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답변을 해준 것이 아주 인상 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럼 다음 업무를 보러 함께 가실까요? 가시죠. 그러면 먼저 네네. 그러면 혹시 그 내일 있을 캠페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해외안전 상황실이 1월 30일 내일 안전한 해외 안전 여행을 위해 해외 안전 여행 캠페인을 인천공항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최근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탈리아 방문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고 또 설 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무엇보다 외교부에서는 저희 국민들이 안전하고 또 즐겁게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이 최우선이기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주의 여행을 떠나기 전에 꼭 한 번쯤 점검을 보셨으면 하는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로 이런 올림픽 시즌에 어떤 사고가 많이 증가하는지 는 저도 아직 신입 행정관이라서 구체적인 사례들은 잘 모르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도둑, 소매치기 같은 도난 사건들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 같고 또 거기서 배가 아프다든지 어떠한 병에 걸려서 그 병원을 찾으시려고 연락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님 언제? 저는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해외에 출장을 갈 예정. 가셔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신 예정이세요? 첫 출장이라서 사건 전에 들은 것밖에 없다. 임시영사 사무소라는 것을 개설을 할 예정이에요. 영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아무래도 해외에서 그런 큰 행사를 하면 영사 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파견을 가서 거기서 진행하는 업무들, 밤에 어떤 병원을 급박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 전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응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들어 오는 게 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라 만약에 많이 들어오면 그건 오히려 더 홍보를 했는데 안전여행하라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막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앱이 생소할 분도 조금 계실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사용법 리플렛도 함께 배부가 되는 건지 아닌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리플렛을 확인했을 때는 사용 방법까지는 안내가 안 돼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 대신 QR코드가 있어서 그걸 찍으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하게끔 제작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 홍보 방법에도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SNS에 카드뉴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진짜 현장에 나가서 리플렛을 전달하는 방식도 있고 근데 이렇게 올림픽 전에 나가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홍보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었나요? 작년에도 동일하게 홍보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여행을 가기 전에 그런 대규모 행사가 있기 전에 저희가 YTN에서 해외안전여행 방송이라는 걸 또 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박태영 사무관님이 진행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여러 방면으로 그런 홍보를 진행하기 때문에 약간 다양하게 진행하신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홍보 리플렛을 안내하는 거고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해주세요. 참여형 홍보를 해보실 생각은 안 하시나요? 시민들이 요즘 스탬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면 상품을 주거나 룰렛 돌리거나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 리플렛을 만들어서 주는 거는 약간 시민들이 읽을까 하는 우려도 있잖아요, 사실. 약간 스탬프 대학 맡다 보니까 힘들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룰렛이나 이런 거는 예산이 된다면 충분히 다음번에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작년에는 인형탈을 쓰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진행을 안 했는데 약간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음번에 할 때는 참고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정말 꿈에 그리던 직장이었는데 업무 2개를 하고 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아니 성은파랑 외교부 휴게실에서 업무도 좀 보면서 머리 식혀요. 여기 북한산이랑 경복궁도 한눈에 보이거든요. 와, 진짜네요. 그럼 우리 여기서 자리 잡고 업무를 좀 볼까요? 안녕하세요. 언니, 고생했어. 다녀왔어요. 잘 갔다 오셨나요? 네, 생각보다 할 일이 많죠. 늘 여러분한테 드린 미션이 생각보다 오늘 하루 1일 인턴으로서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 반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아직 쉬는 시간이 쉴 시간이 아니라는 점. 이제 마지막 오늘의 스케줄로 이제 여러분이 오늘 브리핑도 갔다 오고 해외 안전 상황실이랑 이제 협업 회의도 같이 했었잖아요. 이제 마지막에는 저랑 같이 정책 홍보 담당관실의 콘텐츠 회의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우리 외교부로서 이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외교부로서 하고 있는 일을 좀 쉽고 잘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되게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파랑으로서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좀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을 해봤는데요. 외교부 하면 너무 궁금한데 진입장벽이 좀 높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외교부가 외계인이랑 초성이 비슷하니까 이거를 콘텐츠화해서 뭐 캐릭터를 만들어서 뭐 행정관님이지만 콘텐츠에서는 외계인, 땡땡 외계인, 웩웩 뭐 이런 식으로 TCF 만들어서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주제를 좀 리프레시하게 유튜브나 뭐 SNS를 활용을 할 거다 보니까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해서 외근하면서 있었던 재밌는 이야기들,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있었던 특이한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친근하게 다가가는 콘텐츠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외계인처럼 멀고 잘 모르는 분야지만 그만큼 또 멋있어 보이는 분야기도 한데요. 하지만 한편으로 그 너머에 있는 또 책임감과 사명감을 우리 또 국민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실 것 같아서 청년층도 또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감성형 스토리텔링 컨텐츠 해서 저는 외교는 외롭다 라는 컨텐츠를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외교관들 가까이 가진 외로움과 또 고민들을 또 진솔하게 풀어내는 컨텐츠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두 분의 의견을 들으니까 생각난 게 일단 외유내강이라는 콘텐츠가 생각이 났는데요. 외교가 겉은 굉장히 부드럽지만 안에는 굉장히 단단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외교부의 진짜 힘은 조용하다라는 것이고 말과 매너로 풀어내는 외교의 특성을 활용하여 국익 앞에서는 한없이 단단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두 분의 전달 방식을 차용하여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저는 외유, 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외교 정책이나 외교 이런 행사에 있어서 국민들은 잘 모르기 십상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외유로 약간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고 또 내유는 저희가 오늘 대변인실이었지만 이제 또 해안실과 같이 이제 회의를 했던 것만큼 안에서도 내유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진다면 조금 더 사람과 사람이 있어서 연결과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외교부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교부가 가진 이미지가 어떤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국민들에게 이제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딱딱한 이미지를 완화하고자 저는 외교부 외근일지라는 콘텐츠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장 중심 그리고 생동감 있는 브이로그를 저희가 시리즈용으로 만들어서 회의나 행사, 협상 준비 과정을 이제 담아서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외교부가 더 이상 딱딱한 이미지가 아니고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역시 확실히 모파랑이라 그런지 내가 키운 모파랑 아이들이라 그런지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이 나온 것 같네요. 오늘 이제 말해준 그런 아이디어들은 내가 꼭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오늘 6시까지 나한테 기획안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가실까요?
벌써 퇴근 시간이네요. 그러니까요. 제 꿈의 직장이었는데 벌써 하루가 끝났다니 너무 아쉬워요. 열심히 공부해서 외교부에 취업하는 그날까지 민정파랑을 응원할게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외교부 11인턴 어떠셨나요? 저는 브리핑을 직접 참관한 것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민정파랑은요? 저는 사전회의에 참여했던 게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것 같아요. 맞죠. 하루라서 더 아쉬웠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5조의 외교부 1일 인턴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